의사결정의 노이즈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의사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문감식 분야의 메이필드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의 열차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이제 미국 FBI는 자국민이었던 메이필드라는 인물을 스페인 열차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스페인에서 열차 폭탄 테러에 진짜 범인이 잡혔고 이에 미국 FBI는 메이필드를 풀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문 감식관이 메이필드가 테러 용의자가 확실하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지문 감식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 수사관은 지문 감식관에게 메이필드가 이집트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라는 정보를 지문감식관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문감식관도 이제 메이필드가 유력한 사건의 용의자라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객관적인 지문감식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지문감식관이 사전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수사관이 지문감식을 의뢰하면서 수사에 대한 정보를 지문감식관에게 함께 제공을 했는데 이후에는 지문감식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술자리도 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담배도 피면서 이제 사적인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활동을 업무상 굉장히 중요한 활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활동이 불필요한 사적 정보들을 수집함으로써 오히려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의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정의하고 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회사의 의사결정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 뒤에 집단으로 모여서 논의를 한다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룹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모두가 있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의 자리는 가장 먼저 의견을 얘기한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회의 자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의견 혹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회의의 논의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균형을 잡아주기보다는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시키는 것만으로는 집단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채용 결정 과정에서 여러 명의 면접관이 동일한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보더라도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에 면접관이 독립적으로 해당 후보자가 구글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관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 후에 같이 모여서 그 차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면접관들이 서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 뒤에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르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접관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논의할 수 있게 되고 회사 차원에서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직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 즉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고 이 의사결정을 할 때의 감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완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노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복잡한 의사결정 사항을 세분화한다. 그리고 둘째, 판단에 필요한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한다입니다. 의사결정의 노이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네만 교수가 쓴 노이즈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조직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조직에서 실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채용 평가와 관련해서 도움을 드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에서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해야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보들과 그다음에 현재 이 채용한 사람들의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학력, 그다음에 영어 점수와 같은 스펙에서 필요한 이런 항목들은 사실은 성과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학점은 성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인적성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30개의 특성 지표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회사는 채용평가 항목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렇듯 분석 결과가 명확하면 중요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기가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답정너식의 의사결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의사결정 기준, 그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원 인사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원 인사 시즌이 다가와서 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원 인사 시즌에는 여러 가지 루머, 추측, 그 다음에 정치적인 활동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답정너, 이 정답의 프로세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종종 제가 봤습니다. 오히려 임원 인사에 관심이 적은 4월이나 5월 이때 임원 인사 프로세스를 정비를 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처럼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을 해 놓는다면 답정너식의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합의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반대 근거를 제시한 이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공정하고 일관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노을의 전략기획 매니저 서진원입니다.